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현재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일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세 시장이 모두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장 초반에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을 지금은 좀 줄이면서 점점 하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좀 보자면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을 좀 주목을 해보면서 지켜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들 알아봐야겠죠. 오늘장 이슈,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 또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살짝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좀 관심을 보이게 되는 통신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통신 관련된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은 받지 못해도 그래도 한번 챙길 건 챙겨보자 이런 관점 쪽에서 통신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통신주들의 동향을 최근에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한 2월 달부터 시장보다 처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통신사 그리고 또 통신 장비주 특히 통신 장비주는 대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영시장의 흐름에 못 따라가는 흐름 변화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통신주를 먼저 보게 되면은 통신주는 일단 지금부터는 과거에는 5G 투자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회수위기가 다가온다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5G 가입자 수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졌던 5G 가입자 수의 빠른 상승세가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도 강하게 가입자 수의 변화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한 1,185만 명 쪽에서 올해 한 2,700만 명,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통신사 입장 쪽에서는 좋아지는 게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죠. 즉 5G를 통해서 어떤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출원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SKT 같은 경우 그 부분을 ARP라고 얘기하는데 이 ARP가 이제 올해부터는 반전으로 나오면서 내년까지도 여전히 상승 쪽의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5G 기반에 확대된 어떤 신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인데 보통 이제 지금까지 B2C 그러니까 즉 소비자와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클라우드 게이밍이나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AR, VR 이쪽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거기다가 또 B2B 관련된 쪽 특히 지금 통신사가 주파수 경매는 다 해놓고 이제 저주파만 계속 활용하고 있고 고주파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정부도 약간 지금 안 쓸 거면 내놔라 뭐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B2B로 이어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보니까 지금 B2B 관련된 IoT 그리고 커넥티드카,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이용하면서 앞으로 실적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대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직 5G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네, 지금 5G 통신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통신주에서는 회원 가입자 수들도 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중에 다시 연결이 좀 불안정했다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B2B 관련해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조금 해주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화가 끊겼나 봅니다. 예, 전화가 끊길지 모르고 계속 혼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까지 다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5G 기반으로 해서 통신사가 신규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과거에 나왔던 부분들의 재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막상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성과로 나오는지가 체크를 할 부분들이고 또는 두 번째로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미디어 관련된 쪽인데 지금은 넷플릭스가 여전히 아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지금 IPTV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쪽으로 또 하나의 변화가 이끌어가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또 SK텔레콤과 T브로드 그리고 또 LG유플러스와 CJ 헬로비전이죠. 게다가 현대 HCN과 KT가 합작을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아직까지는 넷플릭스에 대한 아성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를 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또다시 남은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확실한 쪽은 배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SK텔레콤이 배당 기준으로 한 4%대, LG유플러스가 3.8%대, KT가 한 5%대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실적 회복 속도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배당은 한 번쯤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올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 문제는 통신 장비주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통신 장비주는 5G 관련된 종목들부터 국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사가 투자를 안 합니다. 저주파 쪽만 살짝 하고 있고 고주파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해외 쪽도 수주 기대감 대비해서 성과가 약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서 8조 원대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딱 멈춰 있죠. 더 안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 5G 통신 장비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화웨이가 아직까지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 밖에 에릭슨이나 노키아 관련된 쪽이 오히려 강한 기존의 LTE부터 어떤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크게 잠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5G에 대한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여력이 그리고 또 네임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우려감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만약에 누리신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고르게 매출 분포를 갖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더 낫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노키아나 에릭슨, ZTE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쪽이 오이솔루션, RFHIC죠. 이런 종목들 쪽이 훨씬 더 기회는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통신 장비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반응 정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금은 또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계속 나오는 상황 쪽에서 실적이 확인이 되겠죠. 안 그러면 지금 밸류가 보통 KMW가 20배 이상, RFHIC가 30배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이 고밸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겠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이렇게 밀렸어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가는 큰 반등은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낙폭 과대 이후에 돌아오는 반등에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수주가 확인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결론은 통신 장비 쪽에서는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관심을 가질 만한 쪽은 그래도 KT가 가장
탑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도 1조 3천억대까지 작년 대비해서 13% 늘어나면서 꾸준한 회복세를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추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대비해서 9배도 안 되는 밸류를 PR로 보여준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배당 수익률도 가장 좋습니다. 한 5%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특히 기술적으로도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월봉상의 저점대에서 꾸준히 회복은 하고 있는데, 아직 과거에 비하면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나 환경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만 어느 정도 생각했던 대로 회복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도 이를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약 한 29,000원대, 3만 원대 정도까지를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탑픽 종목으로는 KT를 꼽아주셨고요.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 상승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좀 기대감을 낮추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까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5G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초반에 이런 상승 탄력이 줄면서 이제 하락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수급 주체들 모두 매도세 좀 보여주는 모습이 오후에도 지속되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시장 하락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 LG화학, 카카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알테오젠, 셀지온 헬스케어, 위메이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역시도 오늘 양시장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네이버, 카카오, CS 윈드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비덴트, 에이스토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반등 기대감과 불안감이 좀 공존하는 시장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좀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 좀 많이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던 증시 오전 후반대부터 매물 출회가 나오는 점 등과 더불어서 반등세를 좀 반납하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유동성 관련 우려감이 도리어 중국보다는 우리 시장에 더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감 등이 계속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봤을 때 내일 우리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아무래도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이 매물 출회 소화 과정이 좀 나오는 모습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매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시장 투심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매물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유입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은 하락 전환까지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점은 최소한 좀 하방 경직성은 좀 다져간다라는 모습에서 내일 만기일 이후에 좀 시장 방향성은 다시금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오늘 장 초반 좀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향후에도 이어질지 여부를 계속 관찰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최소 내일까지는 시장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면서 다소 좀 보수적인 대응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방안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화학, HLB, 알테오젠입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LG화학 현재 3.48% 상승한 8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LG화학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때 6% 상승률로 91만 원 선도 돌파를 했었는데요. LG화학은 최근 미국 나스닥이 연일 하락하는 등 성장주에 대한 투자 불안으로 9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 급등과 LG화학 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4,680세를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올 들어서만 21% 급락을 했는데요. 하락한 주가가 하루 만에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한 겁니다. 또 중국 승용차 협회가 발표한 판매 실적이 테슬라 주가 상승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급등에 함께 상승하는 LG화학 살펴봤고요. 다음은 HLB입니다. HLB 현재 6.3% 상승한 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강세 보입니다. 이 허위 공시 논란 이후에 HLB와 HLB 생명과학이 무상증자를 결정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무상증자 비율은 1대1이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을 3월 16일로 정했습니다.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기준일의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4월 1일로 나타납니다.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HLB 보통주 5,296만 8,898주와 우선주 3,531주가 새로 발행이 되는데요. HLB는 지난 리보세라니 임상 결과에 대한 허위 공시 의혹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HLB 관계자는 이 코로나로 임상 허가 신청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허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당국의 조사 내용이 보도가 돼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면서 회사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주들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무상증자 소식에 상승하는 HLB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마지막은 알테오젠인데요. 현재 21.03% 상승한 14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무상증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 나타냅니다. 보통주 한 주당 신주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오늘 공시했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25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12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주 1,404만 1,450주, 기타 주식 34만 3,005주가 추가로 발행이 됩니다. 알테오젠 측은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 가치 환원뿐만이 아니라 주식수 확대를 통한 유동성 증가를 유인하고 시장에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금리 상승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 글로벌 시장들 봤을 때 국내 증시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중국 증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 동향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진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시아 시장 쪽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국내 시장도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좀 가면서 계속해서 오후 시간이 좀 지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지 않듯이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오후 시장 개장하면서부터 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세를 좀 유지 좀 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지만은 미미하게 상승하면서 일단은 지금 아시아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시아 시장들이 조금 투자하신 분들에게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원달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상승세가 나오니까 국내 시장이 흔들리듯이 지금 위안화하고 달러에 봤을 때도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 차트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나왔던 수치인데 오늘 지금 조금 위안화하고 달러가 봤을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엔화 달러 봤을 때도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달러라든가 엔달러라든가 이 위안화 달러라든가 그 다음에 대만의 달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아시아 시장의 지금 환율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가 좀 좋지가 않은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에서 이제 오전장에 이제 그 지난달에 신에너지 차량 판매량이 연율로 따졌을 때 675% 이제 급증을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받쳐줬습니다. 근데 오후장 와서는 이 위안화 달러의 그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뭐 지표도 중국이 2월 달에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0.2%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원자재 상승을 하면서 1.7%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4% 좀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뚝에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비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크게 오늘 시장에 끌어올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 개최가 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미중 간의 양해에서 조금 강대 강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지만 그 전부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시에 중국과의 대화를 좀 물밑에서 접촉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의 개최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양재치 왕이 외교 부성이 좀 참석할 것으로 좀 보이고,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좀 참석할 것으로 좀 보이는 것으로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중 간의 지금 갈등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위급 회담 개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좀 된다고 하면은 주가에 또 어느 정도 좀 좋은 쪽으로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국 라오닝성에서 출발하는 유럽 쪽으로 가는 화물 열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운송량이 64.5% 급증을 했고, 물류비 같은 건 24% 절감되면서 지난해 2020년도에 그 유럽과 중국과의 물량 부분에 있어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 수입 수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걸 또 봤을 때 충분히 그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는 것도 확인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 아침에 약 한 49억 이한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쪽에서는 RP죠. 이쪽은 이제 매입은 했지만 또 만기가 도래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로가 돼버린 부분에서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추세선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기대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봐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강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 추세로 바로 다시 또 끌어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확인하시는 대로 이탈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재가 있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중 고위급 회담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또 오늘 오후장에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오후장에는 포스콘 산업인터넷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회사명을 말씀드리면 포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 되겠어요. 그래서 FII고, 자, 코드 번호는 601138이 되겠다는 거고, 자, 뭐 포스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대만 포스콘의 자회사입니다. 이게 2015년 3월에 강동성 선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자 장비들의 연구라든가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좀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이폰 생산 하청 등에 있어서 핵심 업무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된,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터넷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사업하다 보니까 장비 쪽이니까 뭐 통신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장비, 그 다음에 정밀 도구 및 산업용 로봇 쪽에다가 제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산업용 로봇이니까 스마트 팩토리 성장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통신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뭐 5G라든가 이제 향후에는 6G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뭐 6G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고, 자, 이 제품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라든가 뭐 인프라, 그다음에 통신 사업자, 기업들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인터넷 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단말 제품이라든가 정밀 핵심 부품들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좀 적용이 되고 있다. 자동 진행형 제도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국내 뭐 자동차 안성차하고 뭐 애플카 이야기가 막 나오고 했었지만은
일단은 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MOU 체결이 됐는데 애플카 부분에 있어서 폭스콘하고의 MOU가 좀 체결되면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카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이라든가 그 전에 뭐 2016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2018년도에 상장을 했지만 2015년 이후에 이 폭스콘 같은 경우도 조금 중국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빠져나가긴 하긴 하고 있지만은 막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쉽게 생산 기지를 옮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옮긴다 하면은 멕시코라든가 인도 쪽으로 좀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전체 산업 중에서 이 생산되는 게 중국에서 70%가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일단은 이 노동 조건이죠. 환경이 조금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멕시코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노동 시간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중국 쪽에서 많이 노동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그런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은 나오고 있지만은 쉽게 지금 이게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 13.68 이하에 지금 잡혀 있어요.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권에서의 가격들 한번 구간을 잡아보면은 계속해서 이 바닥권에서 올라갔다가 또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갔다 조정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 바닥권에 있는 이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자 해서 13.7 이하로 매수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환산하면 2,288원이고, 자, 목표가는 이전에 만들어졌던 1월 13일이죠. 이 고점을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 위안 환산하면 2,811원이 되겠고, 손절 라인은 13.15 위안 환산하면 2,302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폭콘 산업 인터넷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맥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이제 좀 반등을 하려나 싶었어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리고 어제 이제 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바닥 확인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융회사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이 판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이 또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쪽의 시장이 지금 조정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인데, 사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보면은 미국 쪽은 그렇지가 않죠. 다우 같은 경우 사상 최고가를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나 나스닥 사이즈도 약간 좀 차별적이고, 그리고 코스피 이쪽은 더 차별적이고, 그래서 어느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지에 따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시장이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정점을 치고 이제부터 하락한다, 어떤 사람들은 붕괴한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려면 모든 시장이 같이 내려야 되겠죠. 금리 변화에 따라서 시장 사이에 디커플링이 재현되고 있고 업종이나 종목별이 좀 영향도가 틀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쪽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채 가격하고 미국의 주가 지수를 보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개의 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하고 다우지수, 나스닥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맨 위에 표가 국채고요. 가운데가 나스닥, 그리고 맨 아래가 다우인데, 다우 같은 경우 제가 빨간색을 쭉 저렇게 거는 이유는 금리가 하락하던 시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걸 표시하려고 저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박스권, 붉은색 박스권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금리 얘기가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죠. 마치 뭐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실제 금리 흐름, 이 붉은색 박스권을 보시면 옆으로 기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하락하다가 이제부터 그냥 기고 있는 것이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다가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나섰던 그런 얘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머징 국가나 코스피 쪽의 불안 요인이지 글로벌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스닥 역시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은 금리 채권이 가격을 하락하던 그 3월 5일까지 단기 급락을 한 이후에 변화가 없이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맨 아래쪽에 다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들어서고요. 그 흐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글로벌 경기 흐름도 바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우가 신고가를 낸 것이 신고가에서 나오면서 지금 같이 동반해서 나오는 모습인데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아멕스 같은 금융주가 사상 최고가로 들어서고 있고요. 월트 디즈니나 트래블러스, 보잉 같은 종목들 강세 보이는 것은 오프라인 경제 정상화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아도 전체 자산시장 흐름을 좀 안 좋게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러한 업종들로 좀 차별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나스닥은 실제로 상당히 다우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2년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갭 메우기 정도를 시장의 나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머징 마켓 시장의 상대적인 약세는 코스피도 같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좀 나타나면 항상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바로 직후에 금리 반등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리고 그 이후로도 글로벌 시장이 동시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시장 간의 디커플링이 나타났었죠. 이머징 마켓이 거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보다 계속 떨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좀 틀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길게 이어진다라기보다도 지금 금리로 인한 충격이 첫 번째로 나타났었던 그 유동성 위축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디커플링이 나타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이제 완화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이 되면 이머징 마켓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좋아도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이거는 FOMC 회의 직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미국 쪽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들어서면은 시간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부분이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면 코스피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았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FOMC 회의 이전에 어떤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 상승이 또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FOMC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 뭔가 해결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한번 이 펀드멘탈 논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FOMC 회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금리가 나타나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이 나타난다. 이런다고 해서 시장이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틀란타 페드에서 내보내셨던 그 GDP 추이를 이번 주에는 세인트 루이스 페드에서 분기별로 또 집계해서 나온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은 1분기 때 10%대 성장 이것이 나타나고 급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상된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반전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특히나 어제 나스닥이 반전한 그런 모습은 지난 주말부터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체에 들어선 금리 상승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 약재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채널 어디를 돌려도 금리 얘기하고 미 국채 입찰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장에 녹아들은 지나가는 재료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템포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시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금리 이슈 저는 웬만하면 좀 얘기를 자제를 하고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고 전략을 꾸려야 할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왔었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시장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지난주까지 나왔었죠. 중기물을 매수해달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단순히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 채권 가격 하락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주체가 있다.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이 채권 시장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팁스 기준으로요. 미국의 물가 연동 채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급락한 부분이 가격으로 보면 약 고점 대비 한 3.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3.7%가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채권의 3.7%는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1, 2%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로 3% 넘는 그 평가선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채권은 그냥 만기까지 끌고 가면 이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평가선은 계속 생기는 것이죠. 작년 7월 이후에 매수한 투자자는 모조리 다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투자자하고 패드가 입장이 서로 틀린 겁니다. 패드는 예상된 경로를 지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GDP 나우 같은 것은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패드 입장에서는 지금 정책을 취할 이유가 없고 항상 자기들이 얘기해왔었던 대로 경로가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게 없겠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것이죠.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그거라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패드 쪽으로 이것을 매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불안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OMC 회의의 의미는 특별한 정책적 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면서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포기할 사람들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런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의 의미는 패드같이 정책 이반자들이 어떤 외부적으로 시장 구제책을 준다. 그래서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장 내부적으로 변화되는 모멘텀과 변곡점으로 봐야 될 그럴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ECB 통화 정책이 내일 밤인데 그때부터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후에 나타나는 FOMC 회의에 대해서 어떤 거대한 변화 아니면 패드가 립 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 내부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 그것이 어제 금리에서 나타났고 나스닥 시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시장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11일 그 ECB 통화정책회의가 내일 밤이죠. 그러면 이때가 지금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될지 내일 밤부터 그럼 개선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서 힌트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일이나 이쪽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FOMC까지 이어지고 FOMC 이후에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달러하고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 이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문제는 1분기 후반에 인플레이션 급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패드가 예고를 했어요. 그거 제가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체로 들어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체되면서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정의 의미는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같이 강세로 들어서 그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냐 이렇게 봐야 될 텐데 12월 1월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야 될 걸, 그러니까 펀드멘탈과 동시에 올라야 될 거를 그러니까 경기 좋아지는 때 올라야 될 것을 미리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채권 시장의 단기 불안 요인이 자산 시장으로 지금 확산이 된 상태다. 그래서 금리의 변화로 인한 불안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과 유사하기 때문에 2017년 초반의 조정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갔는지 그거를 살펴보시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채권 발행은 부담이 되니까 이 이슈 역시 4월까지는 계속 조용해질 것이고 이번 주에 오늘 밤 10년물, 내일 30년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즉 그때가 좀 제일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20년물 발행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10년물 팁스까지 좀 봐야 되는데 그때가 FOMC 회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나가면 모든 게 개선된다. 이거보다는 오늘부터 다음 주 FOMC 회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좀 주목하자. 그리고 그때까지 하락이 좀 급하지만 급해질수록 불안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봐야 된다. 이 말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는 여태까지 패드가 말한 대로 다 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드가 3월 이후 전망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기업 예상이익은 더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FOMC 회의 때 어떤 얘기가 나타날 것이고 기준금리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한다면 이번 조정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FOMC 회의 이전까지 좀 변동성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에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355.5%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셀이 12.7%, 로보스타 26.4%, 최근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부터 보실 수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모두 수익률 좋았습니다. 덱스터가 15.9%, 네이버가 17.7%, SNK가 15.2% 목표가 달성하거나 포트 제외되면서 이 정도 수익 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손절가 좀 짧게 잡으면서 터치가 나와서 누적 수익률로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IHQ가 여전히 2.4%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엠브레인이 오늘 다시 빨간불 켰네요. 2.1% 상승 나옵니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네, 이렇게 현재 포트들 그래도 엠브레인이 오늘 빨간불 켜주면서 두 종목이 오늘 상승불 켜고 있으니까 조금은 기분이 좋은데요. 다른 종목들 AS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이 아침부터 미증시 영향으로 강하게 상승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었죠. 그래서 강한 상승 유지를 갭 상승해놓고 유지를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에서도 유독 호주와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아랫꼬리를 길게 잡아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선반영을 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채권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이제 오늘 밤에 또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지나가고 그렇게 된다 하면 또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닥이 이제 하단에서 추세대 하단을 이렇게 이제 찍어놓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최근에 박스권 잠시 횡보하면서 지지해줬던 그런 가격대에서의 저항을 받는 부분은 좀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일선 위로 주가가 안착해서 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내려오는 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매집포스트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돌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이제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잡히고 있다.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일선 위에서 시세 좀 나오다가 장영량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은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HQ인데요. 아마 시장이 조금 괜찮았다면 IHQ 같이 지금 조정장에서도 잘 버텨주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이제 또 긴 아랫꼬리 21선 이탈하면서 만들어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돌파한 구간을 지지해주고 오늘 시가부터 상승이 나왔으나 지금 시장 영향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점 구간 잘 잡고 있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분봉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추세, 요 추세를 유지해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대로 보유 관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이렇게 좀 음봉이 눌림이 살짝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했는데 조금 크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어저께 그 캔들의 저점 3,740원 부분을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 크래프톤 이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시장이 크게 밀려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 매수 공략하시고요. 이제 설문조사해서 그 선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엠브레인입니다.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 이제 진행을 하는 회사인데요. 전일 이제 5일선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해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음봉으로 좀 자연스럽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단기 트렌드는 돌파를 해놓은 상태고 이대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심리가 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러나 흐름은 상방향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보유자분들은 이번 보궐선거까지는 일단 한번 가져가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세한 정보 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이지한 전문위원님,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십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